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소름 끼치는 실화예요. 수원 팔달 시장의 작은 중고 서점에서 벌어진 일인데, 혹시 가족 중에 너무 완벽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시길 바라요. 67세 정인자는 매일 아침 7시에 서점 문을 열었다. 30년째 같은 시간, 같은 의식. 하지만 3년 전부터 그녀의 일상에는 달콤한 변화가 있었다. 며느리 한설인의 존재였다. 여러분, 완벽한 며느리가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일까요? 인자 할머니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설이는 매주 토요일마다 시어머니를 찾아와 함께 시장을 보고 반찬을 만들어주고 심지어 서점 정리까지 도와줬거든요. 어머니, 재성이가 또 승진 얘기가 나왔대요. 설이는 늘 밝은 미소로 좋은 소식만 가져왔다. 판교에서 핀테크 개발자로 일하는 아들 재성이와의 결혼 생활도 원만해 보였다. 인자는 이보다 완벽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 평온함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까지는 2024년 10월 15일 저녁, 인자 할머니의 68번째 생일이었어요. 설인이 수원 화성이 보이는 멋진 레스토랑을 예약했죠. 어머니 생신이니까 특별한 곳에서 축하해야죠. 라면서 말이에요. 레스토랑의 따뜻한 조명 아래서 설이는 여전히 완벽했다. 인자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주문해주고 생일 케이크까지 미리 준비해 놓았다. 재성은 아내를 바라보며 흐뭇해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설인이가 없었다면 그때였다. 카페 한쪽에서 서빙을 하던 젊은 바리스타가 갑자기 설인을 보더니 손에 들고 있던 컵을 떨어뜨렸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조용한 레스토랑에 갑자기 컵 깨지는 소리가 울려 퍼지고 그 다음에 들린 말이 박수빈 맞죠? 박수빈! 24세 바리스타 장보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분노와 확신이 섞인 목소리였다. 레스토랑의 모든 시선이 그들 테이블로 쏠렸다. 설인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하지만 금세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죄송해요. 저를 다른 사람과 착각하신 것 같은데. 하지만 보미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분명히 박수빈이에요. 우리 엄마한테 3억을 가져간 그 사람. 분위기가 얼어붙었죠. 재성은 황급히 일어나서 사과했고 설이는 계속 모른다고 했어요. 하지만 인자 할머니는 이상한 걸 느꼈어요. 그 순간 인자는 며느리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3년간 함께 지내며 설인의 모든 습관을 알고 있던 그녀였다. 설이는 거짓말을 할 때 항상 오른손 약지를 만지작거렸다. 그날 밤 인자는 잠들 수 없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뭔가 이상하다는 직감이 들 때. 인자 할머니는 그날 밤 내내 설인에 대해 생각해 봤어요. 과거 얘기를 물어봐도 항상 대충 넘어갔던 것, 친구들 얘기를 전혀 하지 않았던 것,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인자는 결심했다. 진실을 알아야 했다. 그녀는 그 레스토랑을 다시 찾아갔다. 장보미는 인자를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렸다. 할머니, 정말 그 여자가 며느리세요? 우리 엄마는 그 사람 때문에 평생 모은 돈을 다 잃었어요. 보미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어요. 2년 전 그녀의 어머니는 아르테움 아트펀드라는 곳에서 유명 화가들의 작품을 분할로 소유할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다고 해요. 마치 부동산 공동구매처럼 말이죠. 모네의 수련 작품을 100명이 공동구매해서 1년 후 경매에 내놓으면 최소 30% 수익을 보장한다고 했어요. 보미는 흐느끼며 말했다. 엄마는 노후 자금 3억을 모두 투자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끊어졌어요. 인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보미는 인자 할머니에게 오래된 아트펀드 전단지를 보여줬어요. 그 전단지에는 갤러리 매니저 박수빈이라는 이름과 함께 설인의 사진이 있었어요. 그날 밤 인자는 아트 피해자 연대라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찾았다. 컴퓨터를 잘 모르는 그녀였지만 진실을 알기 위해서라면 뭐든 할 각오였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이 전직 수사기자 문대호였다. 문대호 씨는 아트 사기 전문 추적자가 되어 있었어요. 아르테움,
오로라 아트펀드 모두 같은 조직이에요. 이들은 가짜 감정서와 위조 거래 영수증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속여왔어요. 대호는 인자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줬다. 설인, 아니 박수빈은 최소 50억 원 이상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다음 타깃이 바로 인자와 재성 부자였다. 할머니, 며느리분이 최근에 큰 투자 얘기를 꺼내지 않았나요? 인자는 소름이 돋았다. 지난달 설인이 어머니 요즘 금 대신 영화 투자가 대세래요라고 말했던 것이 떠올랐다. 이제 증거를 찾을 차례였어요. 인자 할머니는 며느리가 없는 틈을 타서 판교, 오피스텔을 써요. 67세의 탐정 놀이를 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드레스룸, 천장의 수납함. 인자는 의자를 놓고 올라가서 그곳을 확인했다. 손에 잡힌 것은 검은 포트폴리오 케이스였다. 케이스를 열자 숨이 막혔다. 위조된 감정서들, 가짜 신분증들, 그리고 타깃 명단이 적힌 수첩. 그 수첩에는 정인자 윤재성 목표 금액 18억 원, 공동대출 유도라고 적혀 있었다. 18억이요. 여러분, 설이는 시어머니와 남편에게서 18억을 빼앗으려고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완벽한 며느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기였던 거죠. 하지만 인자 할머니의 진짜 시련은 지금부터였어요. 인자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단지와 수첩을 보여줬다. 재성아, 이것 좀 봐. 하지만 재성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다. 엄마, 이게 뭐예요? 우리 설인이를 의심하는 거예요? 분노에 찬 아들의 목소리가 집안을 울렸다. 사랑하는 사람을 의심하기 어렵다는 걸 인자 할머니는 그때 깨달았어요. 재성은 아내를 완전히 믿고 있었거든요. 엄마는 설인이가 너무 완벽해서 질투하는 거 아니에요? 아들의 말에 인자 할머니의 마음이 찢어졌어요. 그때 문대호가 제안한 것이 함정 수사였다. 설인의 자백을 받아내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었다. 피해자 중 한 명인 박미정이 부자, 미망인 역할을 맡기로 했다. 55세의 미정은 실제로 설인에게 당한 피해자였지만 복수를 위해 연기를 하기로 결심했다. 드디어 함정 작전의 날이 왔어요. 장소는 청담동의 프라이빗 갤러리 뷰잉룸. 고급스러운 공간에서 설이는 의심 없이 미정을 만났어요. 인자 할머니와 대호는 옆방에서 스카프 핀 카메라와 펜형 녹음기로 모든 걸 녹화했죠. 요즘 골드바보다는 마스터피스 분할 소유가 훨씬 안전해요. 설인의 목소리는 여전히 달콤했다. 피카소의 청색 시대, 작품을 10명이 공동구매하는 건데 1년 후 가치 상승이 확실해요. 미정이 관심을 보이자 설인은 점점 흥미로워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설인이 결정적인 실수를 한 순간. 사실 초기 아르테움 모델도 제가 설계했거든요. 설인은 자랑스럽게 말했다. 박수빈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할 때였는데 순간 설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자신이 뭔 말을 했는지 깨달은 것이다. 바로 그때 문이 열리면서 경찰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모든 걸 다 들은 재성이 서 있었어요. 설인아, 이게 정말이야? 재성의 목소리는 절망에 가득 차 있었다. 3년간의 결혼 생활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것을, 자신이 다음 타깃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이었다. 설이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다. 완벽한 가면이 마침내 벗겨진 것이다. 법정에서 설이는, 아니, 박수빈은 징역 8년을 선고받았어요. 50억 원이 넘는 피해를 입혔으니까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인자 할머니와 재성이 다시 화해했다는 거예요. 재성은 어머니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했어요. 지금 인자는 서민 아트 사기 지원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다. 팔달 시장의 작은 서점 한쪽에서 그녀는 매일 사기 피해자들의 상담을 받는다. 세상에 너무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의심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가족이라도, 아니 가족이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할 때가 있어요. 너무 완벽한 사람, 너무 좋은 투자 이야기 모두 의심해보세요. 인자 할머니는 지금도 수원 팔달시장에서 서점을 운영하고 계세요. 그리고 매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의심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이라면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어야 해요. 인자 할머니가 현명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